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2일 KBL 국내 농구 및 NPB 일본 야구 총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 모비스 대 원주 DB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비스는 손호와 정관장을 압도하며 우승 후보의 모습을 보였다. 다시 돌아온 션롱이 프림과 함께 골밑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줬고 장재석과 김준일, 신민석 등 장신 포워드들의 경기력도 좋았다. 이제는 어엿한 에이스 역할을 하는 이우석도 있기에 한호빈이 조금만 잘해주면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팀이다. 이어서 DB는 SK와의 리턴 매치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지만 득실 공방에서 앞서며 준결승에 왔다. 리그 MVP인 알바노와 새롭게 가세한 오누아쿠 등 외인 전력이 좋았고 김종규가 골밑 리바운드 단속을 잘했다. 그러나 박인웅의 부상이 있었고 강상재가 허리 부상으로 빠져있기에 풀 전력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카터와 이영우, 유현준 등이 메인 로테이션으로 나서는 DB의 벤치는 모비스에 비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프림과 신민석, 함지훈 등이 벤치 구간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이고 션롱이 오누아쿠 상대로 밀리지 않을 모비스가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 모비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가스공사 대 KT손익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스공사는 상무에 이어 삼성을 완파했다. 새로 뽑은 은도혜가 비자 문제로 인해 아직 입국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니콜슨이 득점 기계의 모습을 보였고 정성호와 벨란겔, 김낙현의 3가드가 위협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신주영의 성장세도 가파르고 차바위와 이대현 등 베테랑들의 수비도 여전하기에 강혁 감독이 우승을 노리고 있다. 이어서 KT는 가장 어려운 조에 속했지만 2승으로 준결승에 왔다. 허운이 LG전에서 26득점을 몰아쳤고 KCC 상대로는 볼핸들러 싸움을 압도하는 등 맹활약했고 해먼즈와 틸먼 등 새롭게 바뀐 외인 선수들의 활약도 좋았다. 이윤기와 문정현 등 벤치 자원도 안정적이기에 로테이션도 원활한 모습이다. 가스공사는 능력 있는 강혁 감독과 함께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니콜슨과 신주영의 빅맨 로테이션으로는 하윤기와 문정현, 틸먼 등이 나설 KT 상대로 제공권 열세가 유력하다. 허운이 김낙현과 라이벌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을 KT가 승리할 것이다. KT손익붐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본 야구 한신 대 요코하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신은 사이키 히로토가 1차전에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9월 29일 요코하마와 홈경기에서 6이닝 5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사이키는 시즌 막판 페이스 다운이 여러모로 아쉽다. 이번 시즌 요코하마 상대로 원정에서 완봉승을 거두었는데 12일의 휴식은 분명 사이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즌 막판 득점력 문제를 드러낸 바 있는 한신의 타선은 홈경기라는 점이 강점이 될 수 있는 편이다. 이번 시즌 홈 득점력과 타율이 모두 좋은데다가 무엇보다 낮 경기에 매우 강한 게 한신의 특징이기도 하다. 관건은 가을 야구에서 종종 흔들리는 마무리 이와사키 스구루의 존재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요코하마는 아즈마 카츠키 카드로 이변에 도전한다. 9월 29일 한신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아즈마는 9월 한 달 동안 매 경기 실점의 QS가 단 1회에 불과할 정도로 와르르 무너진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금년 유독 한신 상대로 원정에서 매우 약했지만 에이스의 상징성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시즌 막판 지옥의 6연전에서 경기당 3점 이하의 부진한 득점력을 보여준 요코하마의 타선은 5일의 휴식 기간 동안 얼마나 피로를 회복했느냐가 관건이다. 문제는 금년 코시엔에서의 득점력이 그다지 좋지 않은 데다가 낮 경기 경기력만큼은 센트럴 최악이라는 데 있다. 물량전으로 버티는 불펜은 마무리 모리아라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키와 아즈마의 등판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이키는 홈닷 경기에서 절대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고 아즈마는 팀의 에이스이기 때문이다. 두 선수는 지난 맞대결에서 모두 실망스러운 투구 내용을 보여주었지만 아즈마는 금년 유독 코시엔에서 부진했던 편이고 낮 경기에 요코하마는 기대를 버리는 게 나은 수준이다. 홈에 이점을 가진 한신 타이거즈가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신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니오넴 대 지바 롯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니오넴은 카토 타카유키를 내세워 기선 제압에 나선다. 시즌 최종전이었던 5일 라쿠텐 원정에서 2이닝 무실점 투구로 시즌을 마무리했던 카토는 팀의 상징과도 같은 투수다. 금년 치바 롯데 상대로 홈에서 24이닝 1실점으로 압도적으로 강한 데다가 낮 경기 강점도 큰 투수라는 건 그가 1차전에 선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시즌 막판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급감해버린 니포넴의 타선은 그야말로 키요미야 코타로와 프란밀 레이스의 투맨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이 팀이 가을 야구에서 승리하려면 만남이 추세이가 확실히 살아나줘야 한다. 물량전으로 버티는 불펜은 마무리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어서 치바 롯데는 사사키 로키가 1차전 선발로 나선다. 1-1 라쿠텐 원정에서 5안타 1실점 완투승을 거둔 사사키는 시즌 막판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니포넴 상대로 그다지 투구가 좋지 않고 무엇보다 돔 구장 투구는 기대할 수 없는 투수라는 데 있다. 시즌 막판 2경기 연속 완봉패에 수모를 당한 치바 롯데의 타선은 외인 타자들의 장거리포 지원이 없을 때 득점력 저하가 너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금년 에스콘필드 원정에서 3승 9패에 팀 타율도 평균 이하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섭진이 막강한 불펜은 마무리 마스다 나오야의 부진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양팀 모두 시즌 막판의 득점력은 빈말로도 좋다고 하기 힘든 편이었다. 선발 투수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접전 가능성이 꽤 높은 편이다. 그러나 니포넴은 홈 경기 시 후반 경기력이 대단히 좋은 팀이고 치바 롯데는 원정에서 동점 상황 시의 약점이 은근히 명확한 편이다. 무엇보다 원정 돔 구장 낮 경기의 사사키는 기대할 수 없다. 니오넴 승리를 추천합니다.